우리의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100세 시대, 누구나 바라는 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일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고 또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추정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충청은 오늘 우리 지역 이웃들을 만나는 짧은 인터뷰 쇼터뷰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며 겪은 생생한 일화와 또 유용한 정보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담은 분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제 옆에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 환자의 가족이자 치매 간병기를 기록해 책으로 출간한 박지은입니다. 네. 치매 간병기를 책으로 엮으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앞에 놓여 있는 이 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내 개인적인 사실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책으로까지 내게 되셨을까요? 사실 저희 엄마가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요. 치매 진단을 받을 시점부터 엄마의 행동이나 증상이 전과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의 그런 변화를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글을 적었고, 아, 블로그에다가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글들을 엮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책의 제목이 치매에 걸리고서야 사랑한다고 말했다인데요. 사실 제가 치매 환자의 가족이 되어 보니까 가족이 알아야 될 유용한 정보들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 증상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찾고 또 요양원이나 주간보 센터를 선택할 때 예.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이런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정보를 찾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엄마를 간병하는 그 경험담과 또 그 경험에서 얻은 정보들을 엮어서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해서 하나하나 이제 직접 겪으신 것들을 다 맞습니다. 기록해 왔고 그걸 이제 모은 책인 건데 어머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75세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72살에 치매 네. 진단을 받으신 건데 제가 생각해 봐도 좀 이른 나이에 치매 진단을 요즘 이제 봤을 때 네. 받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좀 빨리 온 거죠, 치매가. 사실 저희 아빠가 10년 정도 전에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예. 엄마가 혼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계시면서 그때쯤부터 약간 좀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질문을 반복한다고 느꼈는데요. 예. 그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또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많이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셨군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증상들이 심해지고 확연히 그 이전과 다른 행동들을 보이시니까 치매 진단 받을 즈음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머니하고 이제 쭉 같이 사신 건 아닙니다. 아니시고요. 네. 네. 부모님은 원래 다른 지역에 사셨고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엄마가 혼자 지내셨는데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혼자 지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저희 집에 와 계시기도 했는데 네네. 또 낯선 지역에 있다 보니 엄마가 밖에 안 나가려고 하시는데 너무 그러시겠죠. 답답해 예, 예. 하시고 또 자다가 낯설다 보니까 새벽에 혼자 갑자기 나가셔서 저희가 집 밖으로요? 새벽 시간에요? 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누군가가 계속 엄마를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예. 또 그런 여건은 현실적인 안 문제가 돼서.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요양원에 엄마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가요? 지금 어머니의 이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어머니의 뭐 상태 네.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질문을 반복하거나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였고 초기에는 집이나 옷들이 조금 더럽다라는 정도였거든요. 엄마가 잘 관리하지 못하시니까. 입는 옷을 잘 관리 못하신다고요? 네,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막 얼룩 있는 옷을 그냥 입고 계시고 잘 안 갈아입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놀라셨고 맞아요. 의아하셨겠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밥을 잘 안 챙겨 드시니까 점점 살도 빠지시고 또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친구분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증상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지셨고 요즘에는 손자들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가끔은 자녀들도 헷갈려 하세요. 정말 내 어머니가 그렇지 않으셨는데 다른 모습이 이렇게 보이시는 건데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둔 가족으로서 이제 당황스러운 순간 아까 뭐 새벽 시간에 나가셨다가 네. 뭐 실종 신고까지 하셨던 얘기도 해주셨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사실 뭐 치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뭐 치매에 대한 증상이라던가 뭐 검사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아, 인터넷에 그냥 검색을 해봤을 때요? 맞아요. 네. 그런데 치매 환자가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엄마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 네. 또 엄마한테 조금 좀 답답한 마음에 그러셨을 거 그쵸.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엄마를 울린 적도 있는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낯선 것,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정도가 심하니까 좀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엄마도 낯선 곳에 가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시고 씻지 않으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러시는 거군요. 네, 그런 증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가 좀 깔끔하게 바라니까 자꾸 옷 갈아입으라고 강요하다 보니까 더럽다고 왜 옷을 안 갈아입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엄마가 상처받고 속상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뭐 치매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까 엄마가 아파서 그랬던 건데 내가 몰라서 엄마한테 함부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박진 작가님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였네요. 그렇죠. 네네. 네. 자, 충청 오늘 이 치매 환자의 가족으로 치매 투병기를 책으로 엮어낸 박지은 작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어떤 연구를 해 오신 건가요? 저는 보건정책과 역학을 전공하고 현재 연구원에서는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치매와 같은 다양한 질환에서 어떤 생활 습관들이 이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예.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채찍과 같은 한의학적 지표에 따라서 개인마다 건강의 위험 요인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맞춤형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실 이제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건강 뭐 또 질병에 대해서 여러 이제 연구들도 해 오신 건데 그래도 막상 이제 치매라는 내 가족에게 이제 네. 질환을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참 막막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내일이 됐을 때는. 맞아요. 네네. 네. 저도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지만 사실 치매라는 질환 자체에 대한 연구 경험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도 치매는 낯선 질환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이런 치매 증상에 걸렸을 때 저도 잘 몰라서 어설프게 대처를 하고 엄마를 속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치매 진단 받은 다음부터는 관련 자료나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내가 이때는 잘못했구나.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때는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나쁜 의도를 가졌던 건 아니잖아요. 그 네. 의도와 달리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그럼 하게 되는 실수. 아까 뭐 어머니께 상처 줬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안타까우니까 기억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네. 자꾸 질문을 해요. 엄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엄마 내 이름 뭐야?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치매 환자들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시기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냥 질문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느냐, 누군지 네. 아느냐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거는 무엇이고 이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주면 친절하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엄마가 자꾸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좀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애에 대하듯이 엄마에게 조금 함부로 하기도 하고 제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사실 치매로 기억을 잃는다고 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처럼 대할 게 아니고 부모님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모 자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모 자식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제 자식이 자라서 이제 독립해서 떨어져 살게 되면 일하느라 정신없다, 또 애 키우느라 바쁘다 이런 핑계를 해서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또 부모 자식 관계인데 작가님 이제 뭐 쭉 함께 사신 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이제 치매에 걸리신 이후로는 아무래도 네. 좀 자주 찾아뵙고 함께하는 시간은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요양원을 모신 곳도 저희 집 근처라서 제가 매주 주말에 가서 모시고 나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꽃구경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점점 건강 상태가 악화되니까 요즘은 좀 장기간 외출이 힘들어서 많이 면회하는 것으로 엄마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신 편이 아니라서 예전부터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저희한테 고맙다, 뭐 잘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저는 잘 했지만 모르는데 좀 모녀 사이는 사랑하는 표현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나오지 네.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처음 요양원에 가시고 나서 저도 이제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엄마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에 지은아 사랑해라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다음에 약간 죄책감과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는데 그 문자를 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마음을 있습니다. 또 이해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또 딸에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책 제목이 치매에 걸리고서야 사랑한다고 말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연을 듣고 보니 그래서 책 이름을 이렇게 정하셨나 싶네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참 빠르게 발달하는 이 시대잖아요. 네. 또 연구원에서도 계시고 우리가 많은 질병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데 치매라는 질병, 질환은 유독 이게 대응이 잘 안 되고 극복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왜 네. 그럴까요? 사실 치매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단일 원인이 규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치료도 원인을 제거하거나 근본적인 단계를 차단하는 그런 치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대신 신경 전달 기능을 완화해서 개선한다거나 혹은 치매 관련 증상들을 완화하는 그런 치료들은 가능합니다. 제 주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치매는 어차피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니까 완치가 안 된 병이니까 하면서 약간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약물요법뿐만 아니라 비약물요법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고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치매 환자분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이제 많이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치매를 늦추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더 치료를 받아보시면 분명 좋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내 일,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치매에 대한 관심 또 제대로 알려는 노력부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050년경에는 치매 유병률이 16%에 달할 거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6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릴 거라는 거죠. 네. 또 나는 가족력이 없으니까 치매에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맞아요. 사실 네. 가족력이 없는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고 또 치매 환자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들과 같이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치매 환자들을 결국 간병하는 건 아랫세대,
즉 젊은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는 보통 노인 인구에게 발병하지만 이 뇌의 변화는 40대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40대요? 네. 그래서 미래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치매 환자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치매는 이제 환자만큼이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이제 감당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 이제 힘든 점이기도 합니다. 뭐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치매 환자의 가족으로서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꼭 해주실 이야기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도 엄마를 처음 간병하면서 정말 잘 몰라서 많이 실수하고 또 엄마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후회로 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가족이나 혹시 주변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생긴다면 이런 관련 정보들을 좀 찾아보시고 예. 저보다는 좀 덜 헤매고 덜 후회하는 길을 네네.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치매 환자들의 가족이 건강해야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가족들이 이 치매 환자의 간병을 부담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라던가 방문요양, 요양원 같은 그런 지원 시설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충청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정말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정말 몰라서 엄마한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에 남아서 다른 분들은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공부하시면서 덜 후회가 남는 길을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선입견 중에 하나가 원래 착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려도 예쁜 치매다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치매에 대한 변화들은 결국 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쁜 치매라고 좀 강요를 하거나 순응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어머니와 또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고 또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담은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가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서 현재 1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무려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치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편견 없는 시선으로 치매를 이해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